지은지은 은 20대 중반의 평범한 여성이었다. 그녀의 삶은 조용하고 소박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을 꿈꾸며 살았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끔찍한 악몽이 되었다.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그녀의 가족은 8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빚을 지게 되었다. 새어머니와 이복 여동생은 그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다. 그들은 그녀를 돈을 갚기 위해 부유한 노인과 결혼하도록 강요했다. 니오 같은 게 아니면 누가 그 노인에게 시집 가겠니? 800만 원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하게 생겼어. 새어머니는 지은에게 소리쳤다. 이복 여동생도 거들었다. 언니, 그냥 결혼하고 돈 받아. 우리가 그 돈으로 행복하게 살게 해줄게. 지은은 그들의 말에 상처를 입었다. 그녀는 그들의 이기심과 잔인함에 절망했다. 그녀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깊은 슬픔을 느꼈다. 지은은 자신이 결혼해야 할 남자의 사진을 보았다. 그는 60대 후반의 노인이었다. 그는 지은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았다. 그는 탐욕스러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 지은은 그와 결혼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와 결혼하는 것을 끔찍하게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지은은 혼자 거리를 걸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저주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왜 이렇게 불행한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어린 시절에 그녀의 첫사랑이었던 한 남자, 한준혁을 떠올렸다. 준혁은 그녀의 곁을 떠나 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그는 그녀에게 지은아,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줘. 내가 돌아오면 너와 결혼할게. 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는 10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삶에서 사라졌다. 지은은 준혁이 자신을 잊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준혁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준혁에게 복수하고 싶었다. 그녀는 준혁이 자신을 버린 것을 후회하게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준혁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준혁에게 복수할 수 없었다. 그녀는 준혁에게 복수할 기회를 잃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때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낡은 편지가 떨어졌다. 편지에는 준혁이 그녀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가 들어있었다. 편지에는 지은아,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줘. 내가 돌아오면 너와 결혼할게. 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지은은 편지를 읽고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는 준혁이 자신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준혁이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준혁이 자신을 사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은은 준혁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준혁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싶었다. 그녀는 준혁에게 자신의 운명을 바꿔달라고 부탁하고 싶었다. 그녀는 준혁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었다. 그녀는 준혁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준혁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다. 그녀는 준혁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은 준혁을 찾아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거리를 헤맸다. 그녀는 준혁이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10년을 기다렸다. 하지만 이제는 그녀가 직접 나서야 할 때였다. 그녀는 준혁을 찾아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싶었다. 그녀는 준혁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었다. 그녀는 준혁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다. 그녀는 어린 시절 준혁과 자주 가던 바닷가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준혁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곳에서 그녀는 준혁과 함께 미래를 꿈꿨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그녀에게 상처와 고통만을 안겨주는 장소가 되었다. 그녀는 바닷가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준혁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준혁이 자신을 잊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한 남자가 그녀의 옆자리에 앉았다. 그는 중년의 남자였지만 잘생긴 외모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준혁이었다. 그는 10년 전 그녀의 곁을 떠났던 그 남자였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말했다. 지은아, 우리 10년 만에 만나는 건가?
그의 목소리는 그녀가 기억하는 목소리와 같았다. 그의 목소리는 그녀를 설레게 했다. 지은은 준혁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준혁이 자신을 잊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준혁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녀는 준혁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준혁 씨, 저는 당신을 잊지 않았어요. 저는 당신을 기다렸어요. 저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지은의 고백에 준혁은 그녀를 품에 안고 말했다. 지은아, 나도 너를 잊지 않았어. 나도 너를 기다렸어. 나도 너를 사랑했어. 준혁은 지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는 10년 전 외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그곳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그는 사업을 성공시켜 HJ 그룹이라는 대기업을 만들었다. 그는 지은을 찾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는 지은을 찾아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그는 지은을 사랑했다. 그는 지은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지은은 준혁의 이야기에 감동했다. 그녀는 준혁이 자신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에 기뻤다. 그녀는 준혁이 자신을 사랑했다는 사실에 행복했다. 그녀는 준혁에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다. 준혁 씨, 저는 당신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결혼해야 해요. 800만 원 때문에. 저는 부유한 노인과 결혼해야 해요. 지은의 말에 준혁은 분노했다. 그는 지은을 버린 가족에게 복수하고 싶었다. 그는 지은을 빼앗아간 남자에게 복수하고 싶었다. 그는 지은을 지켜주고 싶었다. 준혁은 지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은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그 남자에게서 빼앗아 올게. 내가 너와 결혼할게. 나는 너를 사랑해. 준혁의 단호한 목소리에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준혁의 따뜻한 말에 감동했다. 그녀는 준혁의 품에 안겨 안정을 찾았다. 그녀는 준혁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 그녀는 준혁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지은 은 준혁. 준혁의 갑작스러운 고백과 청혼의 충격을 받았다. 1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이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겠다고 말하다니 그녀는 준혁의 진심에 감동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자신 때문에 준혁이 위험에 빠질까봐 걱정되었다. 그녀는 준혁에게 말했다. 준혁 씨, 당신은 저를 사랑해요. 하지만 저는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없어요. 저는 당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지은의 말에 준혁은 그녀를 더욱 꽉 안아주었다. 지은아, 너는 내게 짐이 아니야. 너는 내게 삶의 이유야. 나는 너를 잃고 싶지 않아. 10년 동안 너를 잊지 못했어. 이제 너를 다시 찾았는데 다시 너를 잃을 순 없어. 준혁의 진심 어린 말에 지은은 결국 그의 품에 안겨 마음껏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는 준혁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찾았고 그녀의 아픈 상처는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지은의 결혼식 날이 되었다. 새어머니와 이복 여동생은 지은의 손을 잡고 부유한 노인과의 결혼을 축하하며 웃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탐욕스러운 욕망이 가득했다. 지은은 그들의 가식적인 모습에 분노했다. 그녀는 준혁에게 받은 사랑을 떠올리며 용기를 내어 말했다. 저는 이 결혼을 할 수 없어요.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거예요. 지은의 말에 새어머니와 이복 여동생은 분노하며 지은에게 소리쳤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하게 생겼어. 너 같은 게 감히 우리에게 반항해? 그들의 비아냥거림에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서 있었다. 그때 한 남자가 결혼식장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준혁이었다. 준혁은 지은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은아, 나는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는 너를 사랑해. 나와 결혼해줘. 준혁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새어머니와 이복 여동생은 준혁의 정체를 알지 못했다. 그들은 준혁에게 소리치며 말했다. 당신이 누군데 감히 우리 딸의 결혼을 망쳐 당장 나가. 그들의 비아냥거림에 준혁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들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넸다. 명함에는 이 H.J. 그룹 한준혁 총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준혁의 정체에 새어머니와 이복 여동생은 놀라움과 함께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들은 준혁이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이 H.J. 그룹의 총수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은 준혁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 총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총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준혁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다. 그는 지은에게 상처를 준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은 지은이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당신들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들은 이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준혁의 단호한 말에 새어머니와 이복 여동생은 절망에 빠졌다. 그들은 지은에게 복수하려다 모든 것을 잃고 말았다. 준혁은 지은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을 빠져나왔다. 그는 지은을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준혁은 지은에게 말했다. 지은아, 이제 너는 자유야. 이제 너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아도 돼. 이제 너는 내게 기대서 살면 돼. 나는 너를 사랑해. 준혁의 따뜻한 말에 지은은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준혁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 그녀는 준혁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결혼식장에서의 충격적인 사건 이후 지은, 은, 준혁의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빚과 가족의 억압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다. 준혁은 지은에게 따뜻한 안식처를 제공했고 그녀의 아픈 마음을 보듬어 주었다. 그는 지은이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원했다. 하지만 민재는 지은의 행복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았다. 그는 준혁과 지은의 결혼 소식에 분노와 질투심에 휩싸였다. 그는 지은이 자신을 버리고 행복한 삶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지은에게 복수하고 준혁의 회사인 HJ 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해 마지막 발악을 하기 시작했다. 민재는 언론을 통해 지은의 과거를 왜곡하고 준혁과 지은의 관계를 불륜으로 몰아갔다. 그는 HJ 그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준혁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하지만 민재의 비열한 노력은 모두 허사였다. 준혁은 그의 음모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지은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었고 그녀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 준혁은 민재의 악의적인 음모를 역이용해 그의 회사를 위기에 빠뜨렸다. 준혁은 민재가 저지른 비리들을 세상에 폭로하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 민재는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쓸쓸하게 홀로 남겨졌다. 그는 지은과 준혁에게 복수하려다 자신의 추악한 본성이 드러나면서 모든 것을 잃고 말았다. 지은과 준혁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다. 준혁은 지은의 재능을 믿고 그녀가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지은은 준혁의 회사에서 수석 디자이너로 일하며 그녀의 디자인들은 출시되자마자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다. 그녀의 디자인에는 과거의 아픔과 함께 준혁을 만나 얻게 된 사랑과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준혁의 사랑을 받으며 자신의 꿈을 이루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 어느 날 저녁, 지은은 준혁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지은은 준혁에게 말했다. 준혁 씨,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당신은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어요. 준혁은 지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은 씨, 저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당신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냈어요. 저는 그저 당신의 옆에 있어 주었을 뿐이에요. 이제는 제가 당신에게 기대고 싶습니다. 준혁의 따뜻한 말에 지은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준혁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 그녀는 준혁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민재의 비열한 음모에도
지은지은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준혁의 따뜻한 믿음과 든든한 존재 덕분에 강한 용기를 얻었다. 민재는 지은의 당당한 태도에 분노했지만 이내 다시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너는 이제 한준혁의 여자가 됐겠지. 하지만 기억해, 너는 한때 내 여자였어. 너의 모든 비밀을 내가 알고 있다고. 민재의 협박에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민재가 과거 자신의 나약했던 모습을 이용해 준혁을 공격할까봐 두려웠다. 그때 준혁이 지은의 손을 잡고 민재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민재 씨, 당신의 추악한 말은 이제 충분합니다. 지은 씨의 과거는 당신이 짓밟은 흔적일 뿐입니다. 당신은 감히 이 여자의 과거를 들먹이며 협박할 자격이 없습니다. 준혁의 단호한 목소리에 민재는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선우, 내 놈이 지은이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다고 지은이는 내게 이혼당하고 나서 내 돈 때문에 내게 매달렸어. 내 놈이 지은이를 사랑한다면 지은이가 얼마나 나약한 여자인지 알아야 할 거야. 민재의 비열한 폭로에 지은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녀는 준혁이 자신에게 실망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준혁은 지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지은 씨, 당신은 나약하지 않아요. 당신은 그저 사랑에 충실했던 것뿐이에요. 저는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과거가 어떻든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준혁의 따뜻한 말에 지은은 눈물을 쏟아냈다. 준혁은 민재를 향해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했다. 민재 씨, 당신의 비열한 행동은 이제 끝입니다. 당신이 저지른 모든 악행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준혁의 차가운 경고에 민재는 분노했지만 준혁의 든든한 모습에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다. 그날 저녁, 준혁은 지은을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지은은 준혁의 집에서 그의 진솔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는 냉철한 총수의 모습이 아닌 따뜻하고 자상한 남자였다. 그는 지은에게 따뜻한 차를 끓여주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는 지은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싶었다. 지은은 준혁에게 자신의 과거를 모두 털어놓았다. 저는 민재 씨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제 돈을 사랑했어요. 저는 그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그는 저를 배신했어요. 저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지은의 고백에 준혁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은 씨, 당신은 어리석지 않았어요. 당신은 그저 사랑에 충실했던 것뿐이에요. 당신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아가세요. 준혁은 지은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보석함이 들려 있었다. 보석함 안에는 하얀 자스민 모양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다. 지은 씨, 이 자스민 꽃은 순수와 진실을 의미합니다. 저는 당신의 순수함과 당신의 진심을 사랑합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준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지은은 준혁의 진심 어린 고백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상처받은 과거까지도 기꺼이 감싸 안아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준혁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준혁 씨,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과 함께라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될 거예요. 그녀의 말에 준혁은 지은을 품에 안고 키스했다. 그들의 키스는 단순한 사랑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는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었다. 지은은 준혁의 진심 어린 청혼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았다. 준혁의 따뜻한 사랑 안에서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다.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은 HJ 그룹 내부와 재계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은 지은의 과거에 대해 궁금해했지만 준혁은 지은을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녀의 과거에 대해 함구했다. 그는 지은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만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한편 민재는 지은의 행복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았다. 그는 준혁과 지은의 결혼 소식에 분노와 질투심에 휩싸였다. 그는 지은과 준혁을 파멸시키기 위해 마지막 발악을 하기 시작했다. 민재는 언론을 통해 지은의 과거를 왜곡하고 준혁과 지은의 관계를 불륜으로 몰아갔다. 그는 HJ그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준혁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하지만 민재의 비열한 노력은 모두 허사였다. 준혁은 그의 음모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지은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었고 그녀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 준혁은 민재의 악의적인 음모를 역이용해 그의 회사를 위기에 빠뜨렸다. 준혁은 민재가 저지른 비리들을 세상에 폭로하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 민재는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쓸쓸하게 홀로 남겨졌다. 그는 지은과 준혁에게 복수하려다 자신의 추악한 본성이 드러나면서 모든 것을 잃고 말았다. 지은과 준혁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다. 준혁은 지은의 재능을 믿고 그녀가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지은은 준혁의 회사에서 수석 디자이너로 일하며 그녀의 디자인들은 출시되자마자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다. 그녀의 디자인에는 과거의 아픔과 함께 준혁을 만나 얻게 된 사랑과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준혁의 사랑을 받으며 자신의 꿈을 이루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 어느 날 저녁, 지은은 준혁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지은은 준혁에게 말했다. 준혁 씨,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당신은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어요. 준혁은 지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은 씨, 저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당신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냈어요. 저는 그저 당신의 옆에 있어 주었을 뿐이에요. 이제는 제가 당신에게 기대고 싶습니다. 준혁의 따뜻한 말에 지은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준혁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 그녀는 준혁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민재가 몰락하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후 지은의 삶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그녀는 준혁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잃어버렸던 행복을 되찾았다. 준혁은 지은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그녀의 아픔을 치유해주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는 아침마다 직접 내린 커피를 지은에게 건넸고 퇴근 후에는 지은과 함께 산책하며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었다. 그들의 집은 사랑과 온기로 가득했다. 지은은 준혁의 지원 아래 HJ 그룹의 수석 디자이너로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쳤다. 그녀의 디자인은 과거의 아픔과 함께 준혁을 만나 얻게 된 사랑과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디자인은 출시되자마자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고 그녀는 아픔을 딛고 피어난 꽃이라는 평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멋진 여성으로 성장했다. 어느 맑은 주말, 지은과 준혁은 3년 전 준혁이 그녀에게 청혼했던 자스민 꽃밭을 찾았다. 자스민 꽃이 만개하여 온통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지은은 꽃밭 사이를 걸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준혁은 그런 지은의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준혁 씨, 기억나요? 당신이 저에게 이 자스민 꽃처럼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을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지은이 준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제 마음속에 피어난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사랑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준혁은 지은을 품에 안고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다. 지은 씨, 당신은 제게 자스민 꽃 그 자체입니다. 당신의 용기와 진심이 저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당신을 만나기 전에 저는 그저 차가운 사업가에 불과했지만 당신을 만난 후 비로소 사랑과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마치 아름다운 시처럼 흐르고 있었다. 그때 준혁은 지은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보석함이 들려 있었다.
보석함 안에는 하얀 자스민 모양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다. 지은 씨, 당신과 함께하는 삶은 제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가 될 겁니다. 저와 평생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준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지은은 준혁의 진심 어린 고백에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는 준혁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준혁 씨,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과 함께라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될 거예요. 그녀의 말에 준혁은 지은을 품에 안고 키스했다. 그들의 키스는 단순한 사랑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는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완전한 행복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잃어버린 시간보다 더 소중한 현재를 살아가고 있었다. 지은은 사랑하는 남편을 얻었고 준혁은 진정한 가정을 이루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히지 않았다. 그들의 삶은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었다.